자, 현대자동차 축산 13대 MBC 게임 팀 리그 2라운드 경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나도현 선수와 임요환 선수의 경기. 자, 먼저 이번 대회, 이번 시즌에 첫 승을 멋지게 기록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대로 풀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컨디션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잘 돼간다라는 느낌의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임요환 선수고요. 네. 여기에 맞서는 선수 1대0과 2대0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자, 한비스타즈의 나도현 선수입니다. 나도현 선수 엑스게임에서 그 테란 대 테란전 8승 5패 정도 61%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선전에서 올킬을 기록을 한 만큼 본선 무대에서도 충분히 올킬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저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 명실상부한 한비스의 에이스가 바로 나도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본선에서 올킬을 해야지 진정한 올킬 테란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만치 않은 성적의 경기 SK텔레콤 T1과 한비스타즈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색상이 비슷한 두 테란이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노란색 테란 8시 방면의 임요환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이 8시에서 경기에 돌입을 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비슷하지가 않네요. 자, 1시 방면에는 나도현 선수입니다. 주황색 테란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한비스타즈의 나도현 선수. 첫 번째 자신이 계획해온 대로 확실히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임요환 선수의 컨디션은 지금 상태에서는 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인트로 다크니스에서의 테란 대 테란전의 경기는 센터를 잡아놓고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승혁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경기처럼 일단은 센터로 진출하는 척하면서 다수의 벌처를 활용을 해서 옆길로 돌아가서 상대의 앞마당이나 본진 쪽 SCV에 타격을 주는 플레이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찰에 나서고 있는 선수가 나도현 선수입니다. 나도현 선수 지금 정찰을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무난히 좀 빨리 나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역시나 임요환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서플라이 디포가 거의 지어지기 전부터 저렇게 정찰을 일찍 나가시면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럭스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빨리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전진에서 바로 하늘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에 전진 베럭스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나도현 선수. 그리고 예선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도현 선수가 인투더 다크니스에서는 한 번도 경기를 패하지 않았었네요. 2승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테란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그와 프로토스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맵이 자신의 스타일에 잘 맞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도현 선수만큼이나 삼성판의 안석열 선수도 지난 하이라이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이 한비스타즈에게 무너졌거든요. 그것도 박경락 선수에게 마지막 그 패자조 최종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삼성팀이 무너졌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는 비교적 천천히 정찰 나가고 베럭스도 본진에서 정찰하는 모습 머리 하나까지 찢습니다. 저건 정찰로는 베럭스를 절제하겠다는 생각이죠. 자, 이후에 바로 베럭스로 정찰에 들어가고 있고 팩토리 이어서 올라갑니다. 임요환. 마찬가지의 상황 나도현 선수. 엄청 빠른 베럭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벌써 자신의 본진 담을 넘어왔습니다. 서로 벌처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센터 쪽에다가 탱크로 자리를 잡아놓고 멀티하면서 레이스를 띄울 것인가 아니면은 벌처로 상대를 교란시켜놓고 앞마당 쪽에 멀티 빨리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으로 상대를 밀어칠 것인가 어떤 플레이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지금은 센터 쪽에 있는 가스 멀티를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본 최근 테란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스펙토리 투쟁이기 때문에 선수 모두 같이 나가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고요. 아예 내려앉혀놨죠. 두 번째 팩토리가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는 두 번째 팩토리에서 최대한 에도를 빨리 달아서 예, 뭔가 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머린 한개 화력으로는 저 베럭스를 파괴시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번째 팩토리 타이밍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SCV 둘이 달라붙었었던 것 같아요. 네. 파괴당하면은 이 숫수를 늘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카데미는 못 불러놨고요. 찍죠? 네. 자, 아머리 건설을 하고 있고요. 자, 에드온을 두 군데 동시에 달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탱크가 앞으로 한 대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밖에 없는 나도현 예. 선수의 진영. 내려앉은 베럭스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현 선수도 뭔가 슬슬 눈치를 채겠죠. 에도 두 개 달아서 뭔가 하겠구나. 에드온이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나도현 선수의 네. 팩토리. 그렇다면 러시거리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벌처가 먼저 나올 만한 리서치가-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전혀 리서치가 되지 않고 섭리바퀴가 안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탱크만 쿨타임을 뽑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빌드 타임을 생각해봤을 때는 탱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벌처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확장 타이밍을 노려서 상대 앞마당 쪽으로 바로 달려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시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자, 예, 탱크만 나와요. 탱크까지. 탱크만. 벌처 석대가 있는 나도현 선수의 진영이고 예. 탱크 석대의 아머리. 그러면서 아머리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번에도 탱크가 나온다면 이승원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멀티 타이밍을 노린 조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 일단 SCV 중앙으로 쪽에. 돌리기 시작하죠. 임요환 선수입니다. 팩토리에서 뭐가 나오나요 이번에? 지금 벌처면 벌써 나오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베로스는 잡아내겠는데요. 나도현 선수는 상대 베로스를 깼습니다. 이러면서 확장. 나도현 선수는 앞마당 쪽에 확장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나도현 선수의 벌써 3기는 얼른 임현 선수의 본진 쪽으로 출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처를 3대 진영 쪽에 3대 유닛에게 임현 선수에게 그 벌처를 보여줌으로써 집을 비우지 마라라는 암시를 줄 필요도 있거든요. 탱크 위주로 일단은 모았습니다. 이거는 센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큰 힘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요한 선수 지금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나도현 선수가 스파이더마인 리서치를 끝내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멀티도 상당히 좀 늦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공격을 가려면 가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은 타이밍 늦은 멀티. 임요환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본진에 골리앗 상당히 많고요. 탱크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진에만 넉 대가 있죠. 다 합치면 7대예요. 지금 네. 온리 탱크입니다. 임요환 선수. 탱크를 일단 멀티 타이밍까지 늦춰가면서 탱크를 저만큼까지나 모았다는 것은 상대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지금 가장 강한 것 같거든요. 일단 상대가 스파이더마인을 개발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스파이더마인을 제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유닛들, 예를 들어 벌처라든가 골리앗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한방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래쪽으로 먼저 네. 진출합니다. 나도현 선수 벌써 이명 앞장서고 선수 있고. 올라가죠. 이명 네. 선수도 올라갑니다. 지금 유닛 자체의 화력은 임요환 선수가 압도적입니다만 나도현 선수도 잘 싸우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마린이 먼저 지키고 있다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줬고 뒤로 물러나나요? 일단은 왼쪽으로 좀 피하는 듯 하는데 나도현 선수.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전 선수 입장에서는 자, 실드 모드 앞쪽으로 쭉 오면서 뒤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다리키에서 실드 탱크는 그렇죠. 실드 모드 하고 있고 전진해오는 어떤 그 병력은 네. 골리앗으로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요. SCV 슬슬 던져서 실드 탱크의 포격을 맞아가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어요. 한방 맞아줬어요. 자, 네. 실드 모드 하는 탱크 하나는 잃었습니다만 자, 1대 타격. 나도현 선수는 저런 식의 전진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SCV가 다가오면은 SCV의 자동 공격을 하게 되니까 네. 공격 지정을 해주는 편이 가장 지금으로선 효율적인 전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나도현 선수는 자리 잡아놔야죠. 일단 자리 잡아놓는 거 직접합니다. 뒤쪽에 탱크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탱크 적대밖에 남지 않은 넉 대군요. 임요환 선수. 멀티 타이밍까지 줄여가면서 탱크를 모았던 것은 바로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혹은 상대의 앞마당 쪽까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탱크를 그만큼 모았던 거거든요. 네. 후속 병력이 그런데 임요환 선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조금 나도현 선수의 플레이 중 의문인 것은 벌처를 그래도
한 뭐 4대 정도까지 뽑을 생각이 있었으면 스파이더마인 리서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원은 분명히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스파이더마인 리서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결국엔 저 지역까지 상대방에게 전진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나도현 선수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탱크를 앞쪽에다가 시즈모드 해놓은 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벌처와 그렇죠. 스파이더 마인 그 리서치가 되어 있는 이 벌처를 활용을 하면은 100km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이면 선수의 앞마당이라든가 본진 쪽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플레이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도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여차하면 벌처는 뒷지역에서 덮치고 뭐 골리앗 탱크는 앞지역에서 내려오는 이런 플레이로 상대방의 병력을 싸먹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플레이가 요구가 됩니다. 지금은 테란드 테란전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쪽이 훨씬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언제나 일단은 벌처의 돌아갑니다. 기동성과 뭐 전술적 플레이를 이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순서상으로 봤을 때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상대의 유닛들이 보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이거는 어쨌든 자신의 앞쪽이 자신의 유닛들이 당도할 만한 시간이 더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그동안에 모은 유닛을 가지고 한 방에 뚫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스파이더 마인으로 추가 병력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 플레이가 지금은 또 요구가 되고요. 자, 마인 4월의 밖으로 일단 탱크를 안전하게 피해놨는데 앞마당이 자, 열려있죠 지금. 자, 임요한 선수의 앞마당 뛰고 나도현 선수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면 선수의 그 초반 조이기는 첫 번째 출발을 했을 때 상대의 앞마당 쪽에 최대한 근접하게 가서 시즈 모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현 선수가 이런 식의 벌처를 올려서 상대의 앞마당 쪽으로 달리게 만들 만한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을 거거든요. 네. 벌처와 SCV를 활용해서 저렇게 막아내고 있는 임요한 선수. 대치 성공을 풀겠다고 나도현 선수가 먼저 나오면은 병력 기회를 더 많이 봐요 지금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확장 지역에 견제도 해주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는 대충 후속 병력 올려보내면서 내려오네요. 치고 나오는데요. 나도현 선수 약간 모험수를 놓는 게 아닌가요? 넓게 퍼져있는 탱크에 포격 라인이 있습니다. 임요한. 자, 시즌으로 하면서도 탱크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죠. 이거는 이면 선수의 탱크가 굉장히 넓은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가 솔직히 병력상으로 봤을 때 사실 SCV가 지금 탱크를 마구마구 공격하고 있어요. 자,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탱크가 지금 당할 뻔했고요. 임요한 선수도 이렇게 되면 방어 병력 다시 한번 갖춰놓고 추가 멀티 가져가는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정력 수모전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뚫고 나오려던 나도현 선수가 지금 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임요한 선수 바로 위쪽으로 또 전진을 하고 이 미네랄 멀티가 있는 구역 자체가 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유닛들이 상대가 모르게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는 그런 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마인은 던져서 벌처가 복사를 했죠. 자, 일단 실력을 하면서 먼저 포격 1대4 올라왔던 병력은 일단은 끊어놨는데요. 나도현 선수 병력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요한 선수의 병력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처와 마인에 의해서 지금 약간씩 그 만회를 해 나가고 있군요. 나도현 그리고 임요한 선수가 지금 어떤 그 생산력이 약간 아쉬운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나도현 선수에 비해 멀티가 분명히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병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리고 임요한 나도현 선수의 병력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됐으면 그렇죠. 다리 건너편으로 피하면서 상대 병력이 다리 쪽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벌처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상대 앞마당이라든가 팩토리 앞쪽에다가 마인 매설하는 그런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센터 쪽으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하면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그 조이기 라인을 형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었던 쪽은 임요한 선수인데 지금 헬시 지역에 확장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게스 멀티를 먼저 확장이 아니고요. 확장 아닌가요? 만 일단 내려놨습니다. 자, 벌처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나도현 선수. 요즘 이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벌처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면 선수의 탱크 간격 사이에 벌처가 들어와서 약간 버둥대다가 전부 다 잡힌 그런 케이스고, 탱크가 전진하면은 벌처들은 옆쪽으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상대 앞마당도 덮칠 수 있거든요. 나도현 선수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임요한 선수의 네. 보충되는 탱크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제 임요한 선수가 벌처를 저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임요한 선수가 네. 기동성을 이용한 공격을 좀 해줘야죠. 우회하는 그렇죠. 플레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9시 쪽에 멀티하는 것은 이면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예. 나도현 선수 탱크가 홍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예. 이 맵은 확실히 앞마당 멀티적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데이캐스 멀티가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네. 확장을 10쪽에 하나를 더 하고 있죠. 지금 나도현 선수 3시가 아니고 10시 방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 지역을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대시 쪽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상대의 그 일꾼이 와서 털에서 짓고 있고, 지금 이면 선수의 벌처가 와서 일꾼을 잡아준 것 같아요. 자, 왼쪽으로 다시 네. 돌아 나가려고 하는 나도현 선수의 벌쳐. 그쪽은 이미 이면 선수가 탱크와 벌처로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방어 라인도 그쪽으로 해놨습니다. 9시 쪽에 아, 벌처에서 예. 미리 병력들을 옮겨놨었죠. 이렇게 되면은,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을 만한 루트가 공중 루트 빼고는 육로로는 다 막힌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해지는 네. 건 지금 네. 나도현 선수네요. 지금 이 병력이 모이는 대로 SCV 대동해서 센터 쪽으로 빨리 뚫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격을 하기보다는 후반부터 계속해서 공세 작전을 펼치고 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아슬아슬 한번 뚫릴 뻔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잘 버텨냈죠. 네. 이제부터는 임요한 선수 팩토리도 충분히 늘어나 있겠다. 서플라이 디포 위치와 대충 인구수 계산을 해봐도 예, 생산력이 발휘가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9시 확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네. 3시는 막혀있고 나도현 선수 지금 나도현 선수는 뭐 공중군을 활용한 뭔가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병력을 꾹꾹 한 곳에 모아서 뚫어버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면 선수는 두 군데를 커버를 하고 나가놓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동시간대에 같은 병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을 자신의 여질껏 모은 병력으로 확 뚫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어느 한 군데에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팩토리도 저만큼 늘어나 있고 멀티도 자기보다 많은데 시간을 준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나도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뚫을 생각이 없는 건가요? 자신의 열시적 확장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방어 라인으로밖에 보이지가 예, 않습니다. 뚫을 생각이 없으면 임요한 선수는 가스 멀티가 일단 2개가 돌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에 레이스가 나오고 뭐 다른 테크트리를 갈 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스타프트 임요한 선수입니다. 노란색 테란. 이면 선수가 9시 쪽을 돌리면서 약간 무리한다면 3시 쪽에 가서도 커맨드 센터를 지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터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보일 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면 선수에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글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병력을 뚫기가 쉬운 일은 분명은 아닙니다. 예, 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탱크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뚫는 것은 예, 좋은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나도현 선수 본진 네. 지역에 뭔가 다른 테크트리 유닛을 생각하고 있나요? 역시나 사포트네요. 예, 레이스인데 최현서 선수가 길을 모으고 있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먹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넘버원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죠. 예. 넘버원에 갔다가 넘버원이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포트 3개, 네. 예. 사포트 2개, 가스를 수급하는 자원량에서는 확실히 이면 선수가 앞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미네랄만 지금 나도현 선수는 넘쳐날 거고 임요한 선수는 미네랄이 물론 남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정도 자원학보다 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가스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저 3시 쪽까지 이면 선수에게 내주게 되면 확실히 스타포트 양에서도 차이가 나면서 센터로 진출을 하기는 하되 그 이후에는 다수의 레이스에 의해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멀티, 드랍십. 예, 네. 멀티 현재 하기 위해서 지금 드랍십이 썼었는데 레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임요한. 드랍실이 한 4대까지 그 상대방에게 존재를 파악당하지 않고 4대까지 모인 다음에 그 안에 뭐 골리앗 한 부대, 뭐 탱크 2대 이렇게 실어서 어디론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수위의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임현 선수는 지금 레이스를 슬슬 보유하고 있고 대충 드랍십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미사일 터렛을 꼼꼼하게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9시 지역은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병력이 저 지역에 자리를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드랍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양 선수가 주전은 피하면서 준비 경쟁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드랍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는 드랍스에 지금 탱크 4기만 태웠는데 저것은 레이스에 의해서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금 컴백 스테이션의 스캔 돌리는 사운드가 들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 지역 한번 해봤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네, 골리앗까지 일단 추가되는 드랍식을 탑승을 시켰는데요. 네. 나도현 선수. 레이스는 계속 모이고요. 그리고 나도현 선수의 드랍십이 지금 드랍을 한다면은 이면 선수의 멀티 쪽은 이면 선수의 병력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멀티 쪽은 타격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면 선수의 본진 쪽, 뭐 서플라이 쪽이라든가 또 팩토리 노리는 이런 식의 드랍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 지역에도 터렛 공사는 다 돼 있고 드랍십이 갈 데가 없네요. 공방이 확실해요 지금. 헬기 쪽, 저 9시 쪽 바로 앞에는 이면 선수의 경력이 이만큼입니다. 자, 지상으로 벌써 들어가 봅니다만 거의 뭐 반수 이상이 파괴됐고요. 탱크 하나도 못 잡아내고 다 전멸. 저것은 드랍십을 그냥 자폭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인구수 200 거의 찼을 것 같거든요. 나도현 선수나 임현 선수 모두 네. 드랍식 넉 대를 준비해 놓고 있는 나도현 선수입니다. 드랍십 3부대까지 뽑을 생각인가요? 나도현 선수? 3부대 뽑아서 뭐 6대씩 6대는 빈 드랍십, 6대는 풀로 찬 드랍십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자, 레이스 판매가 또 소속이 시작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가 깨끗하게 확보됐으면 그런 플레이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지금 목이 말라도 오랫동안 말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털에서 나와요. 가 됐습니다. 드랍십 하나. 털에서 아까보다 더 천천히 걸렸어요. 예. 6대 스캔 방송 날라왔죠. 따라서 움직입니다. 임영환. 그리고 이미 이 드랍스의 존재를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쪽에다가 터렛 공사를 더 많이 했고 네. 레이스가 중간에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죠. 클로킹 된 상태로 빨리 와라 이거. 스캔이 계속 들어오니까 불안하죠? 못 나갑니다. 예. 스캔이 계속 들어오니까 드랍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이건 분명히 지금 임요한 선수가 유리하긴 하지만 나도현 선수가 딱히 그 유리함을 다시 끌어올 방법은 생각을 방구만 비어있던 틈을 노리 들어왔습니다. 레이스 잃는다고 할지라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금 전면이 되면은 레이스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드랍십을 다 잡아내게 되면 네. 지금 당장 나도현 선수의 공격 방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6대가 드랍십 다 전멸이 됩니다. 탱크 2대밖에 살리지 못하는 나도현. 나도현 선수 자원은 많이 확보했고 유닛은 산처럼 많습니다만 이거 좌절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농사 다 지어놨는데 마지막에 지금 날아갔죠. 공격에 자신의 히든 카드가 결국에 네. 사라지고 맙니다. 나도현 선수. 농작물은 다 수확을 이만큼 해놨는데 내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 맞은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묘한 선수가 먼저 공격의 카드를 꺼내서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묘한 선수니까 가서 병력들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서 남는 인구는 전부 다 레이스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벌써만 네. 모아서 일단 열정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임영환. 레이스로 돌릴 수도 있고 지금 임요한 선수의 자원 상황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세시 지역까지 가져간다면 배틀프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네랄도 두 지역 모두 다 임요한 선수가 나도현 선수가 가져간 그 위치 똑같이 멀티를 확보를 했어요. 이쪽 3분의 1 안쪽에 지금 나도현 선수를 몰아놓고 그렇죠. 자신은 아래쪽에 확장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3분의 1 확보한 나도현 선수와 3분의 2 확보한 임요한 선수의 지금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스의 체력이 떨어지니까 고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터렛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네. 방어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임요환. 임요한 선수 테란 대 테란전 최근에는 패배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감각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 경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플레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미니맵상에 가로로 노란 줄이 한 줄 쭉 그어지고 있죠. 방어 병력과 함께 터렛으로 자. 노란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다 애도 붙습니다.
어딘가에 사이언스 퍼실리티 있었죠. 올라가고, 네. 예, 피직들에 붙습니까? 붙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배틀크루저죠. 날아가네요. 어디 가서 붙을지는 아직까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꾸준히 뭐 아머리에서 메카닉 유닛들 업그레이드 리서치도 들어가는데 저것은 아무래도 공중 유닛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고요. 야, 완전 버티모드. 예. 역시 나돈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면 선수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 테크 유닛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드랍이라든가 혹은 에이스의 공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터렛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이면 선수의 그 라인을 보면 물결무늬죠 이렇게. 네. 앞서 경기에서 오히려 레이스 숫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레이스 딱 한 부대네요. 예. 앞서에서는 초반에 빠른 공격 타이밍을 활용을 해서 드랍십이에요, 드랍십. 예, 웬 석대와 석대가 아니에요 지금. 5대입니다. 이 타이밍에 드랍십을 씁니다. 자, 스캔으로 상대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임요환. 드랍십은 분명히 네. 실패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유닛이거든요. 유닛에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나도현 선수의 바로 이 병력에 의해서 어느 한 군데가 뚫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백이 생긴다면 이 레이스로 채워가면서 또 시간을 벌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나도현 선수가 쉽사리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본진 지역에 한번 드랍으로 강타를 날리겠다 이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현 선수 지금 드랍십의 위치를 보니까 이 전진에 있던 병력들 뽑아서 드랍십에 다 태우고 본진에 왕창 떨어지면 나도현 선수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현 선수의 철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본진 지역에는 비교적 가드라인이 좀 안 좋죠. 드랍십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은 예 본진 쪽으로 네. 들어가서 팩토리 쪽을 공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터렛이 2개밖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진의 생각을 아. 못했군요. 나도현 선수. 이 정도 자원이고 이 정도 상황이 지났으면은 분명히 배틀 크루저를 선택을 할 거야라는 것이 나도현 선수의 생각인데 드랍십을 떡하니 선택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본진 쪽에 허를 찔리게 되는 셈이죠. 이게 엄청 네. 입을 수 있겠습니다. 더블 그리고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 베이 3개죠. 저 3개는 의미가 무엇이냐? 트리플이에요. 터렛을 맞아주고 네. 골리앗 공격 왔을 때 병력에 합류하지 못하고 저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레이더 자체를 레이더망을 혼란을 시켜놓고 들어왔습니다. 자, 한 대도 안 맞았죠. 한 대도 안 맞았죠. 야, 이거 큰 데까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골리앗 엄청 많은데 이동을 하는데 오다가 아마 엔지니어링 베이 지금 타격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저렇게 많이 뽑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와봤자 배틀크루저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뽑아놨는데 혹은 에이스 다수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탱크 지금은 드랍에다가 탱크 드랍입니다. 야, 자 본진 커맨드 예. 위험하죠. 깨졌고요. 써 있으니까 에이스 한 부대 어마어마한 제공파력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네요. 그리고 임현 선수가 참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자, 엔지니어링 베이 역시 때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두 대 모두 다 안 터지고 살아있죠. 참 답답하죠, 저렇게 되면. 드라군이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막기는, 예.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뭐 본진 씨의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막기는 막지만, 결국은 물량 때문에 막기는 막지만,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다음 배달을 위해서 또 지금 드랍십은 이동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는 붙었었는데 네. 아까 그 스타포트에 에돈이 컨트롤 타워가 붙을 때 저 사이언스 퍼슐러티는 띄워서 다른 곳에다가 숨겨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가 그 피직 트랩을 붙이지도 않는데 이거 컨트롤 타워를 붙인다. 이 얘기는 분명히 드랍십을 쓸 거야라는 것을 모습으로 상대에게 알려주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좀 치밀하게 사이언스 퍼슐러티를 띄워가지고 허공에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드랍십에 이 스타포트에다가 컨트롤 타워를 붙여서 드랍십을 생산을 했죠. 정확하게 나든 선수가 말려든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직스 램만 붙으면은 자, 배틀크루저를 생산할 수 있지요. 이 지역 드랍 경로 또한 전류하겠는데요. 힘이 많으니까. 돌면서 이건 정말 우로 한 번씩 흔들어주고 있는 SCV 달라붙는 게 좋죠. 예, 그렇죠.
먼저 놓고 계속적으로 양산 체계에 돌입하기 위한 유닛도 확보를 하고요. 예, 병력을 전지대 허무하게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내려놓고 그동안에 생긴 인구수를 배틀크루저로 채우겠다는 것이 이면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배틀크루저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포트에 불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었고 예. 이제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나도현 선수는 어찌 보면은 지금이 더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치고 나오는 것. 지금 더 이상 기다리게 되면은 결국 배틀크루저가 모이면서 상대에게 더 좋은 조합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본진 쪽에 타격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 드랍이 와서 SCV가 뭐 잡히는 등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유닛을 정리를 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유닛을 정리를 해서 한 구역을 뚫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 선수가 배틀크루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또 병력을 소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나도현 선수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SCV 던져가면서 뚫으면 결국 자신의 유닛 손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음 카드 답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임요한 선수밖에 네.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이 유닛은 센터 쪽으로 이동을 시켜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구 지역에 병력들이 뭐 있었나 탱크 한 봐요. 대가 홀드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있었나 봅니다. 네. 자, SCV는 뭐 버리고 있어요. 예.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 자, 예, 그래서 드디어 등장 순식간에 넉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 1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겠죠. 배틀크루저 쌓이면 지금 뭐 임요한 선수가 지상군이 뭐 부실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배틀크루저 쌓이면 진짜 나도현 선수는 절대 못 이기는 상황 나옵니다.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예. 지금 병력이 골리앗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현 선수의 생각은 지금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병력을 미리 자리 잡고 있다가 배틀크루저가 앞쪽으로 덤비면은 네. 예, 골리앗으로 잡고 뭐 이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타이밍이 그래도 좀 많이 네. 늦기는 늦었네요. 뭐 병력들 다 집결을 시키고 있죠. 기다릴 것인가 네. 뚫고 나갈 것인가 나도현 선수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드랍시도 아직도 예. 멀쩡하고 임요한 예. 선수는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나도현 선수. SCV 다 뽑아서 일단은 던지면서 그렇죠. SCV 한 두 부대 네. 던져야죠. 계속 보내서 던지고 네. 또 이거는 자, 이 골리앗 상대용이죠. 이번에도. 어차피 자원 네. 다 거의 다 채취했습니다. 그렇죠. SCV 필요가 없어요. 네, 이면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SCV를 보내듯 배틀크루저 한 번 더 나와서 한 분에 조금 안 되는 10대까지 네.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배틀크루저가 탱크의 화력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당해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자원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붙여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지금 자원 상태도 나도현 선수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면 선수가 골리앗의 지능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데이 4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거는 많이 떨어지게 네, 되죠. 저것은 띄워서 뭐 드랍에 활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냥 띄워주면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버톱스 달렸습니다. 예. 베럭스에서 고스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보여주겠다는 이심을. 야 누클리어 사이로요. 자, 근데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겠다라는, 안 나오니까. 다 내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안 나오니까 병력 한번 모여 있어 봐라 이겁니다. 임요한 선수. 이렇게 되면 나도현 선수 우왕좌왕. 병력 꽁꽁 모아놓기도 좀 두렵거든요. 자, 나도현 선수 자원 다 캤고요. SCV를 보내면서 뚫고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늦지 않았나 많이 싶네요. 늦었어요. 예, 그 말씀을 좀 자,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죠. 공격을 안 클로킹 오니까. 업그레이드 아니면 뭐 클로킹 네. 업그레이드가 이미 끝났다면 락다운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살짝 네. 들고요.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진작 나오면서 센터 쪽으로 좀 이동을 대규모로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자, 순식간에 승리를 끊으면서 SCV에게 전혀 피해를 안 받습니다. SCV가 달려오는 것도 있고 전병력이 내려오나 싶어서 시즈모드 썼던 것 같아요. 밑지역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즈모드 하기 위해서요. 네. 분단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 참
저것도 진풍경이네요. 그렇죠. 예, 엔지니어링 육회 백이 명확히 예, 네. 어디죠? 자, 빨간 점이 예. 잘 야, 안 보이죠? 고스는 이 지역에 네. 있는데 빨간 점은 파악이 안 되고, 이 터렛에 있습니다. 터렛이 아주 중간에 있는 야, 오늘 빠 그대로 사라집니다. 상관이네요, 상관. 자, 그리고 또 안으로 한 발짝 더 전진에 들어가는데요. 보스 하나 사망했고. 두 번째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네. 있는 탱크 쪽에 가서 맞았네요. 자, 한 발짝씩 전진. 이번에는 그렇지만 살아남지 못하네요. 왼쪽이 위험하다. 왼쪽으로 긴급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야. 나도현 선수의 병력. 경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행군이에요, 행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본진의 드랍이 들어왔습니다. 임요한 선수 표 드랍. 탱크와 골리앗. 이러면서 병력 없죠? 예, 병력이 또 분산이 되면 센터 쪽은 예, 배틀크루저와 탱크 조합으로 또 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도현 선수 병력은 많아도 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야말로 뭐 우왕좌왕입니다. 네. 바로 갔다 우로 갔다 방어하기에 너무나 바쁜 나도현 선수. 나도현 선수는 프로토스의 아비터의 리콜이 좀 부럽지 않았을까. 예,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자, 센터 쪽으로 이제는 밀고 올라가죠. 병력은 많은데 이동시킬 수단이 없으니까 이동시킬 수단으로 드랍십을 선택했는데 다 요격당했으니까 이거 그야말로 나도현 선수 할 게 없는 겁니다. 왼쪽에는 핵폭탄, 오른쪽에는 탱크 드랍, 가운데는 배틀크루저와 레이스가 치고 올라옵니다. 테란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레이를 지금 임요한 선수가 이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필요한 유닛 예. 사이언스 배틀 빼고 다 나왔죠 지금. 그렇죠. 네. 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도현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 포기하고 마는 나도현 선수 지지. 이렇다 할 공격 한번 제대로 상대 진행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임요한 선수가 SK텔레콤 T1에게 2연승을 안겨주는데 성공합니다. 경기 스코어 한빛스타즈와 SK텔레콤 T1 2대 0으로 SK가 앞서 나간 가운데 2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